거야. 점화식 6개를 가르쳐 줄 건데 그 6개는 머릿속에 정확하게 다 입력해 두셔야 돼. 알겠지? 처음 2개는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거야. 6개가 맞겠죠? 하나를 이제는 양변론고는 안 가르칠 거니까 6개를 이제 가르쳐 줄 건데 이건 정확하게 너희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 처음 2개는 이미 우리가 배웠던 거야. 자, 일단 그 6개를 가르치기 전에 수열의 기납식 정의, 즉 점화식이 뭐냐면 이 점화식은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수열을 정의 내리는 걸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불러. 봐봐. 우리가 이미 수열 2가지를 배웠잖아.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2가지를 배웠잖아. 일단 우리가 수열을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런 거지. 그냥 숫자를 나한테 직접적으로 다 보여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1, 3, 5, 7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 다음 숫자 모으는 거지. 9. 그 다음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열이 어떻게 나열되는지 숫자 몇 개를 직접 써놓고 나한테 보여주는 거. 이것도 내가 어떤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 맞니? 그런데 등비 수열 중에 1, 3, 5, 7, 9 이렇게 직접 나열하지 않고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지. AN이 EN-1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1, 3, 5, 7, 9 이렇게 가는 수열을 우리는 AN이 일반항이 EN-1이다. 그리고 N은 등차 수열 잘못 적었어요. 등차 수열. 자,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즉 일반항을 알려줌으로써 우리에게 뭘 쓸 수 있다? 뭘 알려줄 수 있다? 걔가 어떤 수열인지 알려줄 수 있다. 자, 세 번째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도 있죠. AN 플러스 1번째 항을 몇 배 하면? 2배 하면 AN번째 항하고 AN 플러스 2번째 항을 더한 것과 같다. 얘도 사실은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사실 점화식 중에 한 가지 방법이긴 해. 그런데 등차 수열은 등차 중항이라는 걸 이용해서 별도로 이제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잖아. 그잖아. 자, 그리고 또다시 등차 수열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A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AN번째 항을 빼면 D로 일정하다. D는 이렇게 D로 일정하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즉 N에다 1을 집어넣어서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뺀 것도 D로 일정하고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뺀 것도 D고 네 번째에서 세 번째 뺀 것도 D고 즉 모든 항들 사이의 차가 2로 일정한 거잖아. 그걸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맞니?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걸 점화식 이렇게 부르는 거야. 점화식. 이웃하는 항들 사이에 관계를 알려줌으로써 어떤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 그걸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등비수열도 있겠지. 등비수열. 그죠? 등비수열. 등비수열은 이런 거겠지. 얘처럼 실제로 1, 2, 4, 8, 16 쭉쭉쭉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 방법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지. AN은 1 곱하기 2에 N-1제곱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즉 얘도 얘를 나타내는 거 맞잖아. 맞아요? 그러면 등차 수열에 등차 중앙이 있다면 등비 수열에는 누가 있지? 등비 중앙이 있지? 그러니까 AN 플러스 1번째 항을 몇 제곱하면 N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을 서로 곱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녀석을 보자마자 너 등비 중앙이구나. 그러면 AN은 등비 수열이겠네? 라고 알아볼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겠지. 자, 그러면 등차 수열에 이런 점화식이 있다면 등비 수열에는 이런 녀석이 있겠지. AN 플러스 1번째 항을 AN번째 항으로 나누면 즉
두 번째 항을 첫 번째 항으로 나누면, 세 번째를 두 번째로 나누면, 네 번째를 세 번째로 나누면 항상 뭐로 일정하다? 공비로 일정하다는 얘기인 거겠지.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녀석을 등비수열의 전무하식 이렇게 부르죠. 오케이? 됐어?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면 D라는 녀석을 보자마자 너희가 너무 쉽게 받아들이잖아. 너 등차수열이구나. 너무 쉽게 알아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얘를 그렇게 안 주고 이렇게 줘요. AN 플러스 1번째 항은 AN번째 항에다가 어떤 숫자 P를 더한 형태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등비수열은 AN 플러스 1번째 항은 어떤 숫자 곱하기 AN 이렇게 알려주죠. 예를 들면 AN 플러스 1번째 항은 2 곱하기 AN 이렇게 알려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점화식을 보자마자 우리는 너는 AN은 공비가 얼마고? 공비가 2고 첫 번째 항이 A1인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다라고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지. AN 플러스 1번째 항이 AN 플러스 2 그러면 너는 AN이란 너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은 계속 많이 했잖아? 시험을 엉망으로 보긴 했지만 이제 용창아? 자, 시험을 엉망으로 보긴 했지만 우리가 여기를 다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가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을 열심히 공부했다는 가정하에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알아만 볼 수 있다면 등차 수열의 합과 등비 수열의 합과 그리고 뭐 A100을 구하든 A1000을 구하든 다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겠지. 왜? 나는 AN을 구해낼 수 있을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은 요런 표현이 나오면 너 등차구나 등비구나 알아만 볼 수 있으면 돼. 오케이? 알아만 볼 수 있으면 돼.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지금부터 이제 배워야 되는 녀석들은 알아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푸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종류를 다 적어놓고 시작할게. 자, 첫 번째 변변 더하기 점화식이 있고요. 두 번째 변변 곱하기 점화식이 있고 세 번째 다 기억나나? 이거 우리 겨울방학 때 다 했었는데 덩큰 등 기억나 이게 뭔지? 덩치 큰 어쩌고. 그치? 덩치의 큰 등비수열. 네 번째 해등공 P분의 R.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름을 붙인 거기 때문에 책에서 이런 걸 찾으면 안 돼. 모양을 보고 이렇게 이런 게 이름이 떠오르면 푸는 방법을 이제 떠올리시면 돼. 요 이름에는 다 뭐가 붙어 있는 거냐면 푸는 방법이 들어가 있어. 변변 더하기는 변하고 변을 더하는 거니까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고 변변 곱하기는 좌변은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곱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이 덩큰 등은 덩치 큰 등비수열이어서 결국 나는 이 녀석을 등비수열로 바꿔서 해결하겠다는 의미인 거고 개등공 P분의 R은 개차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그때 공비가 P분의 R이다 이런 의미야. 지금 아직 그 말만 들어서 무슨 말인지 모를 테니까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변변 더하기 점화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AN 플러스 1번째 항은 AN번째 항에다가 FN 이렇게 생겼어요. 봐봐. 쟤 아까 저거랑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있었지. 뭐였지 그거는? 등차수열이었지. 등차수열은 여기가 뭐였어? 숫자였지 숫자. 근데 등차수열의 숫자 자리에 저렇게 n에 대한 어떤 식이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변변 더하기 점화식이라고 부르고 자, 잘 봐. 변변 곱하기는 AN 플러스 1번째 항은 FN 곱하기 AN
얘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었죠. 얘도 이 fn이 숫자였다면 얘 등비수열인 거잖아. 근데 숫자 자리에 n에 대한 어떤 식이 들어갔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변변 곱하기 점화식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은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어. 봐봐. 내가 예를 들면 EX AN 플러스 1번째 항은 AN번째 항에다가 EN을 이렇게 더한 녀석이래. 그리고 점화식을 나타낼 때는 항상 AN이 얼마다? AN이 얼마라고? AN이란다. A1이 얼마라고 알려주게 돼 있어. A1. A1이 얼마고 A1이 얼마고 얘도 A1이 얼마고 얘도 A1이 얼마다 이렇게 알려주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 개등공 P분의 R만 A1 말고 A2까지 알려줘요. 이렇게.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AN 플러스 1번째 항은 AN번째 항에다가 EN을 더한 녀석인데 첫 번째 항이 뭐 1이다 이렇게 알려줬다고 치자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A50을 물어봤다. 이런 얘기인 거겠지.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점화식 하나를 던져주고 첫 번째 항을 알려준 다음에 나에게 A50 이런 걸 물어본다고. 그럼 무슨 말이겠니? 50번째 항까지 차례대로 다 구해가라는 얘기일까? 아니면 AN을 구한 다음에 그 N자리에 50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일까? 그치? AN을 구한 다음에 N의 자리에 50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인 거겠지. 그래서 난 지금 이제 이 녀석의 AN을 구해볼 생각인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녀석을 이렇게 바꿔볼 거야.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EN. 바뀐 거 없지? 그지? 그냥 AN 이렇게 넘긴 거니까. 그리고 나서 뭐 할 거냐면 N에다가 1부터 차례차례 대입해 나갈 거야. 1부터 차례차례 대입해 나가서 어디까지 집어넣을 거냐면 N까지 안 집어넣고 N-1까지만 넣을 거야. 왜냐면 여기다가 N-1을 집어넣으면 AN이 나오거든. 무슨 이해가? 그러니까 N에다 1을 대입하면 A2-A1이 얼마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N에다 2를 대입하면 A3-A2는 4가 되는 거고 N에다 3을 대입하면 A4-A3은 6이 되겠지? 쭉 해서 N-2를 대입하면 AN-1-A의 N-2가 될 거고요. N자리에 얘를 집어넣었으니까 2 곱하기 N-2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야. 자, 어디까지 집어넣는다고? 이것까지만 집어넣을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AN-1이 될 거고 걔가 2 곱하기 N-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점화식의 이름이 뭐라고? 변변 더하기라고. 그러니까 나는 얘를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할 거야. 그러면 좌변하고 우변 얘하고 얘가 같고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좌변끼리 다 더하고 우변끼리 다 더하면 그 녀석들이 서로 같아야 되겠네. 그래서 더할 겁니다. 더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쪽은 이렇게 다 사라지겠지 이렇게? 맞니? 그럼 좌변에 뭐만 남지? AN-A1이 남죠. 그럼 우변을 봐. 우변은 2, 4, 6 이렇게 쭉쭉쭉 가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첫 장이 얼마고? 공차는 항의 수는 N-1개. 왜? 1부터 N-1까지 대입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건가? 2분의 항의 개수 N-1개 첫 번째 항, 마지막 번째 항. 맞니?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EN. 약분. 그러면 결국 얘가 N-1이 되는 거겠지. 근데 A1이 얼마라고 알려줬지 우리한테? 1이라고 알려줬잖아. 그러면 요 녀석이 넘어오면서 뭐가 되는 거지?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따라서 AN은 N-1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A50을 물어봤으니까 N의 자리에 50을 집어넣으면 50 곱하기 49 더하기 1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렇게 푸는 걸 우리가 변변 더하기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변변 더하기 점화식은 어떻게 생겼다고? 오늘 그냥 완벽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 an 플러스 1번째 항은 an번째 항에다가 n에 대한 어떤 식을 더한 거야. n에 대한 식이야. 얘가 지금 2n일 수도 있고 3n일 수도 있고 뭐 n분의 1일 수도 있고 2의 n제곱일 수도 있고 결국 n에 대한 어떤 식을 더하는 거라고. 오케이? n에 대한 어떤 식을 더한 건데 요런 녀석의 모양을 딱 보면 즉 요런 모습을 보면 아, 너 변변 더하긴 해. 따라서 점화식 문제를 풀려면 요 녀석을 요렇게 넘기셔서 요런 모양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n자리에 어떻게 집어넣겠다고? 1부터 n-1까지 집어넣겠다고. 그래서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시면 an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요거는 오늘 선생님이 요거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 그치? 요거는 너희가 필기를 한번 하는 것보다 그냥 강의를 그냥 반복해서 서너 번 듣는 게 더 좋아. 얘네가 외워질 때까지. 알겠지? 그래서 반복해서 시청을 하시고 자, 요 녀석 변변 곱하기는 내가 문제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EX an 플러스 1번째 항은 뭐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로 갈까? 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an 이렇게 생겼을 거란 얘기인 거지.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n에 대한 어떤 식을 곱한 형태. 그리고 A1이 얼마라고? 그래서 A1은 1이라고 이렇게 쓸까? A1은 1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럼 이렇게 알려주고 나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푼다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셔야 된다고. 그러면 얘는 얘하고 얘하고 곱해져 있으니까 얘를 넘기면 뭘로 넘어가야 돼? 나누기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an분의 an 플러스 1번째 항은 n 플러스 1분의 n이고 a1이 1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겠지. 자, 난 얘도 마찬가지. n에다가 1, 2, 3, 4 이렇게 집어넣을 건데 어디까지만 집어넣을까? n-1까지만 집어넣겠죠. 그럼 내가 n-1까지 집어넣을 건데 이번에는 내가 얘를 옆으로 좀 적을게. 옆으로. 오케이? 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a1분의 a2 곱하기 a2분의 a3 곱하기 a3분의 a4 곱하기 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an-1분의 an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지. 그럼 얘는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쭉쭉 해서 어디까지 들어가? n분의 n-까지 들어가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내가 뭐 하겠다고?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곱하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좌변은 뭐만 남지? A1분의 AN이 남는데 A1이 얼마였으니까? 1이었으니까 얘가 AN만 남겠죠.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얘는요. 이렇게 지워지네? 맞니? 뭐만 남아? n분의 1만 남아. 만약에 요 녀석도 나에게 뭘 물어봤다면 A50을 물어봤다면 여기다가 50을 집어넣어서 얼마? 50분의 1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변변 곱하기 푸는 방법이죠. 기억하셔야 돼. 알겠지? 야, 내가 선생님이 지금 이 예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거의 대부분 뭐 A10, A8 막 이렇게밖에 안 물어보거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푸냐면 이제 실제로 대입해 보는 거야. A1이 주어졌고 식이 주어졌으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고 봐봐 여기 1 집어넣고 여기 1 집어넣으면 얘가 A2가 나오잖아. 그러면 A1 더하기 2가 뭐가 되는 거니까 A3이 되는 거니까 A2가 되니까 A2는 3이고 그럼 얘가 3이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은 3하고 얘가 7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A8까지 가. 맞지? 그렇게 풀어도 돼.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그렇게 풀다가 갑자기 학교 시험을 봤는데 학교 시험에서 A100 이런 거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모의고사 문제면 절대 거기까지 안 물어봐. 모의고사 문제면 많이 가봐야 뭐 A8, A10 이 정도밖에 안 물어봐. 점화식에서. 왜냐면 모의고사 문제나 수능에서는 너희한테 실제로 얘를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방법대로 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숫자를 집어넣어서 걔네 숫자를 A1, A2, A3 이렇게 해놓고 걔네들을 갖고 숫자를 쭉 늘어놓고 걔네들 사이에서 규칙을 찾아서 새로운 AN을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A100이 됐던 뭐가 됐던 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한테 대입하는 연습을 시킨다고. 그럼 대입하다 보면 A8까지 물어봤는데 A6까지 대입했어. 그럼 AN을 찾겠니 안 찾겠니? 안 찾지. 벌써 A6까지 갔는데. 그럼 H라고 A8까지 대입해서 그냥 답을 찾으면 그만이야. 근데 학교 시험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푸는 방법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 알겠지? 네. 왜? 네. 저번 주에 뭐 물어본다지 않았어요? 그러네. 안 물어봐. 왠지 외웠을 것 같네.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보니까 근데 뭔 기억 안 나요. 그래? 그때 내가 등차 등비 공식 물어본다 그러지 않았니? 등차 수열의 합. 네? 등차 수열의 합. 2분의 2분의. 아 근데 왜 또 저예요? 내가 너한테 물어본다 그랬잖아. 2분의 n 곱하기 첫째형 플러스 마지막. 응. 그래서 그 걔가 바뀌면 어떻게 돼? 2분의 2분의. a 곱하기 에이 갑자기 A 곱하기가 왜 나와? n 곱하기 N 곱하기. 2a 플러스 응. n 마이너스 1b. 그럼 등비수열의 합. 네? 등비수열의 합. 쟤 돌아보지 마. 쟤네 공부 안 했어. 등비수열의 합. 응. 이거 봐봐. 여기서 저만식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근데 등비수열이 안 돼 있는데 얘를 어떻게 풀 거냐고. 공부 안 할 거냐고. 야, 이 자꾸 맞다. 기억났어요. 뭐 R분의 R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1. 야,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R 마이너스 1분의 그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돌겠다. 너 다음 시간까지 책을 찾아보면 등차수열의 일반항 잘 들어. 등차수열의 일반항, 등차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일반항, 등비수열의 합, 그리고 그리고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 시그마 K 곱하기 K 플러스 1, 시그마 K 플러스 1, K 플러스 2. 그래서 공식들이지? 그거 10번씩 적어갖고 와. 10번씩 적어갖고 와. 책에 있는 거 찾아서 적어갖고 와. 저만해요. 나 이제 예성이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 알죠? R 마이너스 1 분의 첫째 합 곱하기 R n 마이너스 1. 너만 모르는 거야. 이거 써야 되는지 나. 쟤도 물어봐요, 쟤. 홍찬아 등비수열의 합. R 마이너스 1분의 응. 똑같은 거 모르고. 어차피 오늘 시험 나왔다. 등차수열의 합. 2분의 응. n a 더하기 A 더하기. a n. 원래 L이 마지막 번째. 그 책에는 그렇게 돼 있어. L 마지막 번째. 수열의 합 수업 들었잖아. 시그마 K. 시그마 K요? 그냥 그냥 K요? 그냥 K. 2분의 n 플러스 시그마 K 제곱. 저 만약에 한번 주시면 안 돼요? 2분의 n f 플러스 1 2n 플러스 1. 시그마 K 세제곱.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 전체 제곱. 그러면 한 번 더. 어, 시그마 K 플러스 1. 몰라요. 야, 너가 한 번 탈락했지. 그 다음에 한 번 만회할 기회를 줘서 만회할 기회를 줬지. 그러면 너가 적어야 될 거 적어야 할 게 없어졌잖아. 그럼 내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만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넌 다시 10번인 거야. 그렇지. 봐봐. 야, 덩컨등. 이 덩컨등은 별표.
얘는 미적분에서도 나와. 물론 앞에 있는 녀석들도 미적분에 나와. 그러니까 너희가 미적분 3학년 때 미적분을 배우면 첫 시작이 수열의 극한이야. 수열의 극한. 그러니까 수열 쪽에서 지금 우리가 수1에서 다루는 수열은 그냥 수열의 일반항 AN. 그러니까 n번째까지 n번째 항이 얼마이겠는가 하고 n번째 항이 얼마이겠는가 하고 SN. 첫째 항부터 S번째 n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인가를 물어본다면 미적분에서 수열의 극한에서는 n번째가 아니라 n이 무한대로 가면 그러니까 n이 한없이 커지게 되면 그러면 그 AN은 얼마가 되는 건데? 라는 걸 물어보는 거하고 SN n번째까지 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무한번째까지 계속 더하면 그러면 그 합은 얼마가 되는 건데? 라는 걸 확인하는 게 미적분의 1단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수열의 극한 파트인 거니까 여기 얘네들을 잘 해야만 걔네들도 잘 할 수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은 너희가 배우고 있는 여기 수열 파트하고 수2에서 배우는 함수의 극한이 있지. 그지? 극한, 함수의 극한. 그래서 수열의 극한, 수열하고 함수의 극한을 딱 합치면 수열의 극한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를 못하면 미적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희 지금부터 좀 이렇게 생각을 좀 고쳐서 생각하셔야 돼. 뭐냐면 지금은 너희 학교에 1등은 몇 명 있어? 11명. 이게 수원수투로 따지면 1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잖아. 3학년이 딱 되는 순간 미적분은 1등급이 2명? 많으면 3명. 그런 상황인 거야. 수화고등학교는 그래도 좀 많아. 수화고등학교는 이과로 미적분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많아갖고 그래서 한 8명 정도 있어. 8명 정도까지 있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해봐.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다 이쪽으로 가. 미적분 쪽에. 맞지? 그러면 1, 2학년 때 1등급을 받던 아이가 그 등수를 유지하면 3등급이 돼. 그 등수를 유지하면 3등급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수열을 열심히 안 해놓으면 3학년 가서 미적분 하면서 수열 공부를 다시 해야 되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미적분만 하기도 빡센데 언제 얘를 다시 공부해서 글로 넘어가서 어떻게 등급을 유지해. 불가능해. 그러니까 지금 할 때 열심히 해주셔야 돼. 자, 덩큰등은 뭐냐면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일단 AM 플러스 1번째 항 P 곱하기 AM 플러스 Q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녀석이지. 네. 등차하고 등비를 합쳐놓은 형태인 거지. 자, 우리는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을 우리가 덩큰등이라고 부르고 얘도 마찬가지로 A1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게 돼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를 만들어 보면 AN 플러스 1번째 항은 2 곱하기 AN 플러스 3 이제 이런 식이라는 얘기인 거지. 됐니? 그리고 A1이 얘는 2다 이렇게 줄까? 야, 그럼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잘 봐. 원래 덩큰등은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 아니었어. 원래 덩큰등은 점화식 자체가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 아니야. 근데 앞쪽에서 우리가 등비하고 등차를 다 하고 넘어왔잖아. 근데 여기에 다시 등비 수열의 형태로 점화식을 주면, 즉 항들 사이의 관계를 등비 수열처럼 주면 너 이거 딱 보고 얘 등비 수열이네? 그리고 너무 쉽게 문제를 풀잖아. 그래서 요 녀석의 원래 모양은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생겼어. AM 플러스 1번째 항 마이너스 알파는 P 곱하기 AM 마이너스 알파.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던 녀석인 거지. 원래 이렇게 생겨먹어서 요 녀석이 AM 플러스 1번째 항이고 얘가 AN번째 항이어서 AN번째 항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하니까 AM 플러스 1번째 항으로 넘어간대. 얘가 등비수열인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얘가 지금 옆에 뭔가 짜투리들 달고 다니잖아. 이렇게 뚱뚱하잖아. 그래야 덩치 큰 등비수열이야. 왜? 그래서 얘가 덩치 큰 등비수열인데 이렇게 주면 아이들이 너무 쉽게 알아본단 말이야. 그래서 굳이 문제를 줄 때 얘를 전개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원래는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렇게 주니까 너무 쉽네. 다 알아보겠네. 현진이 빼고는.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삐졌어. 아. 그래, 삐지지 마. 그런 걸로 삐지고 그래. 그지?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이 원래 이 녀석의 모양은 이게 아니라고. 원래 이 녀석의 모양이 누구라고?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얘를 딱 보자마자 우리가 am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2 곱하기 am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원래 이 녀석의 모양은 요 2는 원래 이렇게 왔어야 되니까 P가 P로 오니까 원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녀석을 빨리 이런 모양으로 바꾸는 거지. 오케이? 그런 다음에 얘가 원래 이런 모양이었다는 얘기는 얘를 전개하면 얘랑 똑같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내가 얘를 전개해. am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2an 마이너스 2알파가 될 거고 이렇게 넘기면 am 플러스 1번째 항은 2 곱하기 an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근데 얘랑 똑같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파를 구할 수 있어. 알파가 얼마야? 알파가 마3인 거야. 알파가 마3이면 얘가 플러스 3이 되는 거겠네, 이렇게? 맞니? 그리고 우리가 얘를 뭘로 만들어서 푼다 그랬지? 등비수열로 만들어서 푼다 그랬지. 그러니까 am 플러스 1 플러스 3이라는 요 녀석은 2 곱하기 an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내가 얘를 라지 am 플러스 1로 보면 얘가 라지 an이 되는 거고 n번째 항에다가 2를 곱해서 다음 번째 항으로 넘어가니까 라지 an은 등비수열이란 말이지? 맞지? 그러면 내가 an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an은 첫 번째 항 a1에다가 맞아? 공비가 얼마인 거지? 2인 거지. 2에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니? 맞아? 맞잖아. an이라는 녀석은 n번째에다가 2를 곱하면 n 플러스 1번째로 넘어가니까 첫 번째 항이 a, 라지 A1인 거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인 거잖아. 맞아? 얘가 무슨 말인지? 그 자리에 문제가 있나? 아니 생각해봐. am 플러스 1번째 항에다가 2 곱하기 an이래. 그럼 n번째 항에다 어떤 숫자를 곱해서 얘로 넘어가니까 얘가 지금 등비수열의 점화시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라지 a는 라지 a 이거의 첫 번째 항 라지 a1에다가 2를 n-1번 곱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는 라지 an이라는 녀석을 라지 a1 곱하기 2n-1이라고 쓸 수 있거든. 그지?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라지 a1이 아니지. 스몰 a1인 거잖아.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써줄 생각인 거야. an 플러스 3은 a1인 거니까 a1은 여기다 1 집어넣은 거잖아. 맞죠? 라지 a1은 얘가 라지 an인 거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1 플러스 3에다가 곱하기 2에 n-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라지 a는요? 라지 a는 요 a1이 얼마였어 아까? 2였잖아. 그러면 5 곱하기 2에 n-1에다가 3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서 라지 a를 구할 수 있다. 라지 a. 근데 나한테 만약에 뭘 물어봤다면 a에 12제곱 이런 걸 물어봤다면 5에 2 곱하기 11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어렵죠? 얘는 좀 어렵잖아. 그지? 얘는 좀 어려운데 아셔야 해. 왜냐면 얘는 미적분에 가면
1-P분의 Q라고 해서 사실 얘가 알파거든. 여기서 알파를 구할 때 선생님이 이 알파를 구할 때 얘를 am 플러스 1 해서 얘를 전개해서 얘랑 똑같이 만드는 알파를 찾았었잖아. 근데 여기서 이 알파를 그냥 바로 구할 수도 있어. 사실 여기는 이 알파를 바로 구할 수도 있어. 1-P분의 Q 1-P분의 Q 1-P분의 Q 요 녀석이 알파야. 팔 안 빼? 그러니까 알파가 얼마인 거야? 마3인 거지. 그래서 이 마3을 구해서 그냥 바로 여기다 집어넣어도 돼. 이렇게 뭐라고? 1-P분의 Q 걔가 알파. 그리고 미적분에 가면 요 녀석이 그냥 답인 유형이 하나 있어. 오케이? 쉬운데요? 자, 이해가지? 요거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가서 오늘 영상 올릴 거니까 내일 다시 한번 더 봐. 알겠죠? 자, 개등공 P분의 R. 개등공 P분의 R은 점화식이 이렇게 생겼어. P 곱하기 AN 플러스 2 더하기 Q 곱하기 AN 플러스 1 더하기 R 곱하기 AN이 0이다 이렇게 생겨 먹었어. 오케이? 여기 좀 지울까? 이렇게. 는 0에다가 A1이 얼마고 A2가 얼마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PAN 플러스 2 더하기 QAN 플러스 1 더하기 R 곱하기 AN이 0이다. 단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0일 때만 얘를 더해서 0일 때만 우리가 개등공 P분의 R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녀석의 의미가 뭐라고? 개차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그때의 공비가 P분의 R. 즉 이런 녀석을 얘기하는 거죠. A1이 2고 1로 하자. 1이고 A2가 3이고 A3이 7이고 A4가 15고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 쳐보자고. 얘는 여기로 넘어갈 때 얼마 커졌지? 2 얼마? 8 이렇게 커졌지.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 부르지? 얘네 하나하나를 개차라 부르지. 그런데 이 개차들이 지금 뭘 이루고 있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지. 이렇게 생겨 먹은 녀석을 우리가 개등공 P분의 R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주지 않고 얘를 점화식으로 나타내면 점화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AM 플러스 2 마이너스 2 AM 플러스 1 더하기 AN이 뭐 0이다. 이때 A1이 1이고 A2가 3이다. 뭐 이런 녀석이 있다 쳐보자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겨 먹은 녀석을 뭐라 부른다? 개등공 P분의 R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만약에 여기서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AN인 거잖아요. 이거 AN 구하고 싶은 거 아니니? 이거 AN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우리는 언제나 AN을 구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 내가 수열을 처음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냐면 뭐가 됐던 간에 모든 항들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개차라고 부르는 거고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그 개차를 몽땅 다 더하면 된다 그랬어. 맞아? 그러니까 이 AN이라는 요 녀석은 첫 번째 항에다가 이 개차들을 몽땅 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더하면 된다고. 그러면 이 녀석 입장에서 보면 AN은 첫 번째 항 더하기 등비수열 합인 거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얘가 N이니까 개차 N-1개 있을 거 아니야. 첫 번째 항 얼마?
2. 공비 얼마? 2. 2 곱하기 2에 n.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는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생겨 먹었지.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2인 거니까.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이 객차들의 합인데 이 객차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면 얘가 객차의 합이야. 얘가 객차의 합이야. 얘가 뭐가 되는 거고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고. 그럼 다 구한 거네. 맞지? 맞지?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나한테 얘하고 얘를 알려줬네?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면 되는 건가? 이런 수열의 A에는 첫 번째 항에다가 객차의 합을 더하면 되는 건데 얘는 알려줬잖아. 그지? 얘가 얼마란 얘기지? 1인 거지. 그럼 얘가 지금 무슨 수열의 합이라고?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근데 얘가 등비수열의 합인데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일단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려면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하고 뭘 알아야 되지? 공비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 둘 알려주는 거야.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을 알면 객차의 첫 번째를 구할 수 있거든. 맞지?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가 되는 거고 여기에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와야 되는데 그 녀석의 첫 번째 항은 2라는 걸 구할 수 있다고. 맞아? 그리고 n-1까지인 건 변함이 없는데 여기가 지금 누구 자리지? 공비 자리지. P분의 R. P분의 R. 1분의 1. 그러면 AN이라는 이 녀석은 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가 되는 걸 거고, 그죠? 얘가 얘를 나타내는 식은 아니야. 좀 오해하시면 안 돼.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잘못 만들었네. 그냥 하지 뭐. 그냥 공비가 1인 거를 하지 뭐. 그럼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지? 1 더하기 2n-2가 될 거고 2n-1 이렇게 정리가 되나요? 나한테 만약에 A 100을 물어봤다면 이 녀석은 199 이렇게 문제를 풀고 끝내시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개등공 P분의 R 알아볼 수 있어야 해.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학교 내신 시험에 개등공 P분의 R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 잘 안 하지.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나오면 틀려.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이야. 근데 또 여기서 이제 다행스러운 말은 얘가 만약에 모의고사에서 나오잖아? 절대로 A8 이상 안 물어봐. A8 이상 안 물어보니까 얘하고 얘를 요 식에다 대입해서 계속 구하면 돼. 1, 3 집어넣고 얘 구하고 대입해서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A8까지인데 뭐 아마 이렇게 푸는 것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 오케이? 해주세요. 싫어. 자, 오케이? 그러니까 요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실제로 진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한테 A8을 물어봤다 치면 이렇게 그냥 구하시면 돼. 얘가 지금 11인 거니까 A3 마이너스 2 곱하기 3 더하기 1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A3은 얼마야? A3은 5가 되는 건가? 그 다음에 A3이 5고 A2가 얼마였으니까 3이었으니까 내가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A4 마이너스 여기 들어가니까 10 플러스 얼마? 3 얘가 0 A4는 얼마? 7 2씩 커져 나가고 있네. 그죠? 자 그러면 얘가 A3이 얼마였으니까 5였으니까 얘하고 얘를 또 여기다 집어넣으면 A5는 얼마? A5 마이너스 14 플러스 5가 0이 되니까 A5 얼마? A5는 9 이렇게 되는 걸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3, 5, 7, 9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얘를 갖고 AN을 못 구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늘 얘기하잖아. 그때부터는 내 영역이 아니야. 너희가 A1이 1이고 A2가 3이고 A3이 5고 A4가 7이고 A5가 9인데 A6을 못 구해. A7, A8을 못 구해. 그때부터는 나의 잘못이 아니야. 그지? 현진아? 누구 잘못이야? 제 잘못이야. 그치. 니네 공부를 안 한 거지. 그건 니네 공부를 안 한 거야. 맞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문제를 푸는 녀석들이 있는데 자, 이거 말고도 원래 옛날에는 선생님이 몇 개의 점화식을 더 가르쳤었어. 뭐 조화수열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뭐 양변 로그 점화식도 가르치고 이게 여러 가지를 가르쳤었는데 요즘에 그런 녀석들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아까 등차 등비 그리고 변변 더하기 변변 곱하기 덩큰 등 개등공 P분의 R까지 6개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너희는 아직 한창이잖아. 한창이잖아. 내 세포가 막 생겨나는 나이잖아. 딱 보면 딱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 맞잖아? 벌써 화가 안 해줬어요. 어? 벌써 화가 안 해줘. 학교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쳐 주니까 한 번 딱 보면 머릿속에 탁 되는 거 아니야? 요즘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면 알겠어. 그럼 돌아서면 까먹어. 왜냐면 선생님은 벌써 20몇 년 동안 이게 알코올과 함께 살아오다 보니까 이 뇌세포가 많이 죽어갖고 이게 너희 때에 비해서 너희 때 그 한창 그때 뇌세포랑 지금 뇌세포의 그 아마 숫자가 다를 거야. 다 까먹었지. 근데 선생님 진짜 그 너희 때 수학 있잖아. 수학 이렇게 보면 되게 복잡한 공식들이 있잖아. 그럼 복잡한 공식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탁 보잖아. 그러면 영어는 그렇게 안 되는데 수학은 걔가 이렇게 탁 이미지로 머리에 탁 저장돼서 금방 외웠어. 그리고 안 까먹었어. 근데 영어는 돌아서면 까먹어. 한 100번 써. 한 단어를 100번 써. 이렇게 100번 쓰고 돌아서잖아. 뭐지?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 단어는 똑같은 건데 영어 단어는 하다가 친구가 나한테 말 걸어서 몇 마디 이렇게 하고 나면 까먹었어. 그러면 화내 친구한테. 아이씨. 근데 수학은 더 복잡한 식을 봐도 이렇게 하고 친구랑 막 하다가 나 아까 뭐 공부하고 있었지? 그러면 맞아 그거 공부하고 있었지? 그 생각이 나. 근데 이게 영어나 이런 것들은 안 되더라고요. 영어, 일어 이런 거 안 돼. 선생님 그 언어 쪽이 약한가 봐. 얘네들은 아무리 해도 근데 요즘에는 숫자도 자꾸 까먹어. 그걸 언제 느꼈냐면 얼마 전에 그 부모님하고 부산에 갔어. 부산에 가서 이제 그 에어비앤비로 거기 이렇게 그걸 딱 빌려서 이제 갔는데 거기 학번호가 있는 거야. 그게 8자리인 거야. 옛날에는 그 8자리를 부원장님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툭툭툭 누르는 걸 딱 보면 그냥 외웠거든. 그래서 그 8자리를 안 까먹고 여행 내내 이렇게 누르고 다녀. 이렇게. 뭐예요? 근데 요즘에는 보고 까먹은 거야. 그래서 부원장님이 나한테 이제 요즘에는 안 되네. 그래서 기다려봐. 그래서 세 번 만인가 맞췄어. 8자리 숫자 비밀번호를. 그리고 아니 에어비앤비로 거기 룸을 빌린 데가. 그리고 이제 뭐지? 얼마 전에 또 카페를 갔는데 그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좀 길어 이렇게. 그래서 보통 때는 이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길어도 이렇게 가서 한번 쭉 읽으면 외워갖고 이렇게 입력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와이파이 비밀번호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저기 있대. 근데 사장님이 그거 갖고 와서 이렇게 누르셔서 가셔야 될 텐데 봤더니 별로 안 길어. 그래서 외웠어. 딱 돌아서 가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느꼈지. 늙었구나. 그래서 오기가 있잖아. 그래서 핸드폰 다시 안 들고 가고 다시 앞으로 갔어 이렇게. 그래서 다시 외워서 왔어 이렇게. 그건 너가 바보라서 그런 거고. 너희 나이 때는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희 나이 때는 외우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되지. 나 외우는 게
자, 가서 카메라로 찍어놓고. 아 그러신다고? 너 그러면 너무 두뇌를 안 쓰게 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에 갈수록 그러는 게 너희가 선생님 때는 뭐든지 다 외웠어야 돼. 그러니까 전화번호도 있잖아. 그때 이제 뭐 선생님 때 뭐 다이어리 막 이런 것들도 근데 여자들은 다이어리 이쁜 걸 딱 사갖고 거기다가 이렇게 친구들 전화번호도 적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그 스티커 사진도 붙이고 이렇게 뭐 사진도 이렇게 하고 이쁘게 하고 다니잖아. 남자들은 그런 거 하고 다니면 옆에서 가만히 있겠니? 남자들이 그런 거 하고 다니면 그러니까 현기물에 빠뜨리고. 다 외워야 되는 거야. 다 외워야 돼. 친구 전화번호부터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온갖 전화번호, 삐삐번호 일단 다 외워야 해. 다 외워야지. 그래서 선생님 아직도 그때 외웠던 친구들 전화번호를 기억해. 집 전화번호. 저도 기억나는 전화번호 있어요. 이 전화번호? 엄마? 010412747. X 아니야? X야? 스토커야? 아직도 기억하게? 그런 건 좀 빨리 내려놓고 그 8자리 010 빼고 그 8자리를 딱 빼내면 거기 자리에다 수학 공식 하나 탁 넣을 수 있잖아. 아니 아까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오는데 봤어요. 아 봤어? 잠깐만 그게 고3 아니야? 걔는 고3이잖아. 열심히 공부해야 될 나이야. 남친 힘들더라고요. 아, 얼마나 됐다고? 많이 됐나? 헤어진 지? 한참 됐지. 그럼. 한진이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응, 한참 됐지, 한참. 한참 됐어. 5개월이면 좀 짧은 거 아니야? 5개월 만에 다시 되는 거. 아 근데 너를 되게 진심으로 안 됐었으면 그랬을 아니지, 아니. 너희 나이를 생각해봐. 5개월이면 거의 반년 아니야. 너 몇 년 살았어? 몇 년은 아니야? 17년. 17년 살았잖아. 그 중에 6개월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야. 그럼. 야, 선생님 나이 때 6개월 그러면 진짜 몇 퍼센트 안 되지만 너희 나이 때 6개월이면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너희 나이 때는 3개월 사귀고 다시 다른 사람 사귀고 이렇게. 너가 거기에 이제 징검다리 역할을 한 거지 이렇게. 자, 봐봐. 여기 불 하나 끄자. 알바. 알바비는 그럼 언제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래? 새콤달 그만 줄이라고? 자, 넘겨. 설명했던 거잖아, 그죠? 봐봐. 우리는 얘를 보자마자, n번 장에다, n 플러스 1번 장은 n번 장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한 거잖아. 얘를 보자마자 뭔지 알아차려야 된다고? 등차 수열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 녀석이 뭐라고 얘가 등차라고. 그러면 첫 번째 장이 3이고 공차가 5잖아. 그럼 AN은 끝난 거지 뭐. 48.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10을 집어넣으면 얼마? 48 이렇게 구하고 끝내시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얘를 몰라도 이제 아이들이 뭐야 이거 배울 것도 없네. A2는 A1 플러스 5가 되고 얘가 3인 거니까 너가 8인 거고 A3은 8 더하기 5니까 13인 거고 A4는 13 더하기 5니까 18인 거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아이들도 존재한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는 별거 없는데? 너무 쉬운데? 못 푸는 문제가 없는데? 나 천재인가 봐? 막 이러고는 학교 시험 보러는 탁 가면 어떻게 돼? 세 문제 풀었는데 땡땡땡땡 그지? 넘겨주세요. 다 넘기면 안 돼. 봐봐. 일단 그러니까 표현을 알아두시자고. 봐봐. 요 녀석은 아까 뭐였어? 아까 여기 원래 AN 이쪽에 있던 걸 이렇게 넘긴 거밖에 없지? 그치? 선생님이 표현 알려줬던 거고.
등차가 마이너스 3이에요? 응? 응. 얘는 뭐야 얘는? an 플러스 1 더하기 an을 제곱했더니 이렇게 정리가 됐대. 그럼 얘가 뭔데? an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an의 제곱 더하기 2an 곱하기 an 플러스 1번째 항이 4 곱하기 an에다가 an 플러스 1 플러스 16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을 내가 뭐 하게 되면 이렇게 툭 넘기게 되면 an 플러스 1번 더하기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an의 제곱이 얼마인 걸? 16인 걸 구하게 되겠지. 그러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인데 첫 번째 항이면 100이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고 누가 더 크대? a1이 제일 크대. 그러면 d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인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n 플러스 1번째 항은 an번째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 이러겠지. 선생님 어떤 숫자를 더해야 된다면서요? 뭐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지? 현진아? 공차가 얼마? 마사인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기만 하면 문제를 푸는 건 그죠? 어렵지 않아요. 자, 넘깁시다 이제. 그러니까 얘도 얘 지금 뭘 나타내는 거지? 등차 중앙. 아까 다 설명했잖아. 등차 중앙. 얘는 이제 양변에 2를 곱하면 등차 중앙. 이 녀석은 이렇게 넘기면 등차 중앙. 저 이제 이제 끝냅시다. 자, 터프 문제 너희가 풀어보시고. 자, 등비수열의 기납적 정의 어떻게 생겼다고? an 플러스 1번째 항을 an으로 나누면 공비로 일정하다. 오케이? an 플러스 2번째 항을 an 플러스 1번째 항으로 나누는 녀석은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눈 것과 같다. 얘가 사실 이런 거지 뭐. an 플러스 2번째 항을 an 플러스 1번째 항으로 나눠도 개차의 b가 나오는 거고, 그지? an 플러스 1번째 항을 an으로 나누는 게 서로 같다는 얘기는 집어넣어보면 알지. 1 집어넣으면 얼마니?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1과 a1분의 a2가 a2분의 a3이고 걔가 a3분의 a4고 걔가 a4분의 a5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웃하는 항 사이의 b가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니까 아, 공비가 일정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얘를 내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는 거지?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은 이거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의 제곱인 등비 중앙을 표현하게 되겠죠. 왜? 이하고 이하고 같으면 대각선끼리 곱한 게 서로 같아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보자마자 뭐라고? 공비가 얼마라고? 3이라고. A1이 얼마라고? 2라고. 그럼 AN은 2 곱하기 3에 n-1제곱이 될 거고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에 4제곱 이렇게 계산하고 끝내시면 된다는 얘기죠. 됐니?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자. 자, 봐봐. an 플러스 1번째 항은 an번째 항에다가 fn에 대한 어떤 식을 더한 거지? 맞니? 우리는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래. 변변 더하기 점화식 이렇게 불렀었다고. 맞죠? 얘는 우리가 얘를 변변 더하기 점화식이라고 불렀었고 푸는 방법은 아까 설명했었죠. 그죠? 자,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요 녀석을 보자마자 우리는 빨리 뭐 해야 되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얼마인 걸? 3이라 놓고 대입해. a2 마이너스 a1은 3, a3 마이너스 a2는 6, a4 마이너스 a3은 9. 쭉 가서
an-a(n-1은) 얼마가 되는 거지? 3 곱하기 n-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n자리에 n-1을 집어넣는 거니까. 그래서 변끼리 서로 어떻게 하겠다고? 변변 더하기를 하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다 없어질 테니 an-a1은 첫째 항의 3이고 공차가 얼마인?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의 합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n-1개. 첫 번째 항 얼마? 3. 마지막 번째 항 3n-3. 더하면 3n. 맞니? 따라서 an은 2분의 3n에 n-1이 될 거고 마이너스 얘가 넘어가면 플러스 a1이 될 테니까 플러스 a1이고 a1이 얼마래? 이렇게 된대요. h를 물어봤으니까 h는 2분의 21 곱하기 6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답은 64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보시다시피 그렇게 큰 숫자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큰 숫자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뭐 넘기고 얘도 한번 얘 한번 할까? 봐봐. 자, 얘도 마찬가지지. n 플러스 1번 짝은 n번 짝에다가 2의 n제곱이지만 뭐가 됐던 얘도 n에 대한 식인 거지? 얘도 n에 대한 식인 거니까 빨리 이렇게 바꾸셔야지. an 플러스 1번 짝 마이너스 an은 2의 n제곱이 되는 거고 a2 마이너스 a1은 2의 1제곱 a3 마이너스 a2는 2의 2제곱 a4 마이너스 a3은 2의 세제곱 a의 n 마이너스 a의 n 마이너스 1은 2의 n 마이너스 1제곱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시면 얘네는 사라질 거고 따라서 an 마이너스 a1이라는 녀석이 우변의 합인데 우변이 지금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그지? 첫 번째 항이 얼마고? 공비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2-1분의 첫 번째 항 2에다가 2의 항의 개수 n-1개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이 녀석은 얘가 1이니까 사라질 거고 2의 n제곱 마이너스 2가 됐는데 얘가 지금 얼마였어 얘가? 얘가 1이었잖아.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되겠네 이렇게. 따라서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나한테 A5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5를 집어넣으시면 31 이렇게 계산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쉽지? 쉽지? 푸는 방법을 다 알려주고 그냥 푸는 방법대로 계산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계적인 계산만 남아있는 거야. 기계적인 계산만.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들을 너희가 다 이해했고 표현을 다 익혔다면 그러니까 얘가 등차 수열이고 얘가 등비 수열이고 얘가 변변 더하기고 변변 곱하기고 덩근등이고 개등분 피분의 R이고 이거를 알아볼 수만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기계적인 계산이야. 기계적인 계산.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얘는 뭐야? 변변? 곱하기 점화식. 그치? 얘가 숫자였으면 등비수열이겠지만 얘가 뭐니까? n에 대한 식이니까 뭐가 된다? 뭐가 된다? 변변 곱하기가 된다. 그런데 등차 수열도 변변 더하기로 풀어낼 수 있고 등비 수열도 변변 곱하기로 풀 수 있어. 그냥 만약에 an 플러스 1번째 항이 2 곱하기 an 이렇게 돼 있어도 이 녀석이 지금 n에 대한 식은 아니지만 얘도 변변 곱하기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얘는 변변 곱하기보다 뭘로 해서 해결하는 게 더 쉬우니까 등비수열로 해결하기 더 쉬우니까 등비수열로 푸는 것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자, 이거 봅시다. 아이고.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네.
나 이제 요 녀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an분의 an 플러스 1번째 항은 n 플러스 1분의 2n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쭉 다 넣어보면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지? a1분의 a2 곱하기 a2분의 a4 아이고 a3 곱하기 a3분의 a4 곱하기 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an-1분의 an까지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얘도 마찬가지 2분의 2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3 집어넣으면 얼마니? 4분의 6 곱하기 5분의 8 곱하기 쭉 이렇게 돼서 어디까지 집어넣는 거야? n분의 2에 n-1 이렇게까지 집어넣는 건가? 자, 좌변은 이렇게 지워지면서 뭐만 남는 거고요. a1분의 an이 남는데 a1이 얼마지? 1인 거니까 너도 없는 거고 따라서 an은 자 이렇게 지우면 얼마? 2 이렇게 지우면 이렇게 남는 거네? 그러면 분모는 n이 남을 거고 분자는 다 2네? 그럼 저 2가 몇 개 있는 거야? n-1개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뭘로 계산할 수 있지? 2에 n-1 이렇게 쓰면 되는 거겠지. 2를 n-1개 곱한 거니까. 그 다음에 나한테 뭘 물어봤으니까 A4를 물어봤으니까 4 집어넣고 4 집어넣고 4를 집어넣으면 4분의 8에서 2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영창 이해하고 있냐? 이해하고 있어? 응. 오늘 그 지성이가 지성이? 오늘 수행평가 때문에 어저께 너무 그래서 힘들다고 오늘 못 오는데 그래서 목요일날 보충 오겠대. 자, 넘어갑시다. 자, 요 녀석. 요 녀석은 선생님이 알려준 점화식은 아니야. 그지? 사실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준 점화식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은 그냥 A1 대입하고 A2 대입하고 이렇게 실제로 다 대입해서 그냥 계산을 해도 좋아. 알겠지?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런 녀석을 보면 이 AN이라는 녀석은 PAN 플러스 Q 분의 R 곱하기 AN인 거잖아. 그러면 내가 얘를 분자로 나눠버리는 거야. 분자로 분모를 나눠버리는 거야. 분모를 분자로 나눠버린다고. 그럼 내가 얘를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니? AN 플러스 1번째 항은 얘가 1이 될 거고 AN 플러스 AN분의 R 곱하기 AN분의 P 곱하기 AN 더하기 Q가 있을 거고 R 곱하기 AN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약분되는 건가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R분의 P 더하기 R분의 Q 곱하기 AN분의 1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 녀석이 지금 AN 플러스 1인 거잖아 이렇게. 내가 얘를 통째로 그냥 역수 취해볼게. 역수. 통째로 역수를 취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되는 거고? A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고 얘가 역수가 되니까 얘가 분자로 올라가고 얘가 분모로 내려올 거 아니야? 그냥 뭐가 되는 거야? R분의 P 곱하기 R분의 Q 곱하기 AN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내가 얘를 그냥 Bn 플러스 1번째 항으로 보고 내가 얘를 Bn번째 항으로 본다면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하고 어떤 숫자를 더하는 거야. 뭐지? 덩큰등. 맞죠?
그러면 덩크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기도 하는데 아니면 애당초에 바로 역수를 취해도 되겠죠. 그죠? 이 녀석을 보면 얘를 그냥 바로 역수 취해도 돼. 이렇게. 얘를 내가 바로 역수를 취하게 되면 an 플러스 1번장분의 1은 r 곱하기 an분의 p 곱하기 an 플러스 q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 부분분수를 하게 되면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는 거지? r분의 p 더하기 r분의 q 곱하기 an분의 1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내가 그냥 뭐라고 두고 bn 플러스 1번장이라고 두고 얘를 bn번장이라고 두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은 역수를 취해서 빼면 일정하게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자, 어디 갔어? 봐봐. 이렇게 줬네? 이렇게 줬잖아. 그럼 뭐가 됐던 간에 난 빨리 얘를 뭐라고 바꾸면 되는 거지? bn 플러스 1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얘를 내가 bn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이거 뭐지? 등차 수열 끝난 거죠. 그러면 bn 그럼 얘가 지금 b1인 거잖아. 얘가 b1 맞아? 그럼 bn 죽을래? bn은 b1 더하기 n-1의 공차 얼마?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bn은 얘가 얼마? 3분의 1에 얘가 지금 얼마이길 원하는 거야? 8이길 원하는 거잖아. 8. 그지?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됐는데 얘가 8이길 원하는 거니까 이렇게 b8은 3분의 1 더하기 7 곱하기 2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건가? 그럼 b8이 얼마야? 좀 무기가 자꾸 알짱거려. b8은 얼마야? 3분의 얼마? 14에다가 43? 맞니? 14에다 얘 곱하니까 42, 1 더하니까 43. 근데 저 b8이 뭐였지? a8분의 1이었던 거죠, 이렇게. 그럼 다시 내가 역수를 취하면 a8은 얼마야?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응? 나 뭘 잘못 구했지? 아, b1이 3이에요. 빨리 알려주지. b1이 3. 역수니까. 이거잖아, 이거. 그죠? 얘가 얼마였던 거니? 3, 8, 7. 얼마? 얘가 17인 건가, 이렇게? 그럼 17분의 1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 문제 풀 때 그냥 일일이 그냥 대입하는 게 빠를 수도 있어. 아니죠. 그렇게까지 원래 잘 안 물어보니까. 자, 얘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니? 역수를 취하게 되면 a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요 녀석은 an분의 3, a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얘는 3 더하기 an분의 1 이렇게 주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내가 얘를 뭐라고 두고 bn이라 두고 요 녀석을 bn 플러스 1이라고 주겠다는 얘기인 거니까 bn은 b1 더하기 n-1의 공차가 3인 거잖아. 이렇게. 맞니? 근데 이제 내가 얘가 이거니까 a1분의 1이 뭐가 되는 거니까 b1이 되는 거니까 얘 역수해야 되는 거잖아. 얘가 얼마? 2. 그럼 bn은 3n-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여기다 내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20을 집어넣으면 얼마니? 59? 그러면 59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다시 항을 나열하는 진압적 정의. 쌤 오늘은 추가예요? 뭐가 추가야? 휴가야. 자, 얘 지금 뭐야? A1이 있고 AN 플러스 1번장은 AN번장에다 어떻게 하겠대?
이런 녀석을 한번 뭐 하겠대? 더 해보겠대. 그지? 그러니까 이 전체를 그냥 n에 대한 식으로 보고 이 녀석을 그냥 뭐 해도 되는 거니? 덧셈으로 바꿔도 되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얘는 뭐라고 생각해도 되지? n에 대한 식인데? 변변 더하기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맞잖아. an 플러스 1번장이 an번장에다가 n에 대한 어떤 식을 더했으니까 변변 더하기 점원식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런데 이 녀석은 봐봐. 규칙을 찾아서 실제로 나열해보면 봐봐. 선생님이 점화식을 6개를 가르쳐주고 나머지를 내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나규 이렇게 불러. 대나규. 대나규 이렇게 부른다고. 대입해서 나열하고 규칙을 찾는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대나규 이렇게 부른다고. 내가 가르쳐줬던 6개 빼고는 그냥 나머지는 그냥 다 대입해서 나열해서 규칙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녀석이 나오면 그냥 대입해. 얘를 그냥 뭐라고 생각해도 좋고 변변 더하기라고 생각해도 좋고 그게 잘 안 보여. 그럼 뭐 하면 돼? A1은 1, A2는 1 마이너스 그지? 여기 1 대입하면 얼마야? 1이잖아. 그럼 얘가 0 이렇게 되는 건가? A3은 0 마이너스 1을 되니까 얘가 다시 1일 거 아니야. A4는 그럼 당연히 0이겠지. 그러면 10, 10, 10이 반복될 거 아니야. 나한테 물어본 게 짝수번장인 거니까 넌 여기다 이렇게 보고 끝내겠죠. 뭐라고? 자, 다시 얘도 마찬가지, 그죠? 근데 얘를 뭐로 풀어야 된다고? 변변 더하기로 풀어도 돼. 맞잖아. 그러면 내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마이너스 1의 n제곱인 거고 1부터 다 대입해. 얼마니? a2 마이너스 a1은 마이너스 1 a3 마이너스 a2는 1 a4 마이너스 a3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 an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 녀석은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다 없어질 거 없어지고 an 마이너스 a1은 요 녀석을 다 더하는 거잖아. 근데 a15를 물어봤으니까 얘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지? 15가 되는 거잖아. 그럼 15가 되면 오른쪽에서는 마일 1, 마일 1 이렇게 반복되니까 오른쪽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겠니? 아니 오른쪽.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 요 녀석이 넘어가면서 플러스 A1이 될 거 아니야. 근데 A1이 얼만데? 1이었잖아. 그럼 얘가 0인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A15는 0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얘기지. 이해 갔어? 자, 여기까지는 해야 되니까. 자, 봐봐. 지금 얘를 보자마자 너 뭐야? 등차랑 등비를 합쳐놓은 형태잖아. 그럼 뭐라고? 덩큰등이라고. 그러면 덩큰등은 원래 모양이 이렇게 안 생겼다고? 어떻게 생겼다고? am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3 곱하기 am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근데 이 알파를 찾는 게 어떻게 돼요? 사실 알파를 찾는 게 1 마이너스 p분의 q 이렇게 돼서 얘가 p고 얘가 q인 거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에서 얼마? 1 이렇게 찾으셔도 돼. 근데 뭐 이렇게 찾으나 내가 얘를 전개해서 am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3an 마이너스 3알파가 되는 거고 이 녀석 이렇게 넘기면 am 플러스 1번째 항은 3an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 맞니? 근데 얘가 지금 누구랑 똑같아야 된다고? 얘랑 똑같아야 된다고. 그럼 알파 얼마?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알파가 1인 거니까 실제로는 여기다 1 이렇게 집어넣고 오른쪽에다 풀자. an 플러스 1번째 항 마이너스 1은 3 곱하기 an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자고. 그러면 얘를 뭐라고 보자고? 얘를? 이름을 기억하면 얘를 an 플러스 1이라고 잡는 게 수월해진다고. 이름이 더 큰 등이잖아. 그지? 덩치 큰 등비수열. 그러면 a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이 라지 A1일 거고 공비가 얼마인? 이렇게 될 건데 내가 궁금한 건 라지 AN이 아닌 거니까 AN-1은 A1-1 곱하기 3에 N-1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왜? 요 녀석이 사실은 얘였던 거 아니야? 맞잖아. 요 라지 AN이 사실 얘잖아. 근데 여기 자리에 그러면 라지 AN 대신에 얘를 이렇게 써도 될 거고 요 녀석은 요 자리에 n 자리에 1을 집어넣을 거니까 1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A1이 얼마래? 1에 2. 그럼 얘가 2-1에 3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얘가 3의 n-1이 되겠죠. 누가? 요 녀석이. 그러면 AN은요? AN은 3의 n-1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나한테 뭘 물어봤으니까 A6을 물어봤으니까 6 집어넣으시면 A6은 3의 5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244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야, 하나 더 해야 돼. 하나 더 해야 돼. 개등공 피분할까지 진도를 나갔는데 그것까지는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실생활 활용 문제는 너희가 푸시고 개등공 피분할이 바로 안 나오네. 여기까지 합시다. 유형 8번까지 숙제. 유형 8번까지 숙제.